일단은 우리 우진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면은 우진아,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또는 어떻게 둘 중에 하나의 모양으로 생기는데 이렇게 생긴 거 우리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뭐라고 불러요? 어? 이 두 가지가 있잖아, 이차 함수가. 아이고.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 요런 모양을 우리가 어디로 볼록하다 그래?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하고, 얘는 뭐라 그래? 위로 볼록하다고 하는데,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는 요 지점의 값이, 요 지점의 y 값이 제일 어떨까요? 제일 작죠.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지점의 y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제일 작은 값이니까 최소값이라고 부르겠지.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는 최대값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 계속 올라가니까. 얘는 최소값만 있고 최대값은 없어요. 그리고 그 최소값은 요 지점에서 갖게 되는데 요 지점이 바로 무슨 점이야? 야, 이거 이차 함수에서 이거 무슨 점이라고? 무슨 점? 좀만 하면 다 할 수 있다며. 거짓말쟁이야. 어? 꼭지점 아니야, 꼭지점. 그러면 여기를 내가 만약에 1,2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x값이 1일 때, x값이 1일 때, 자, 아까 전에 요 지점의 값이 무슨 값이라 그랬죠? 최소값이라 그랬지. 그래서 x가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2를 갖는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위로 볼록한 애들은 요 지점에서 무슨 값을 갖겠어? 최대값을 갖겠지.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가 마이너스 1,5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5를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최대 최소의 개념이고,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배운 게 뭐였지, 민성아? 무엇이 이제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구간을 잘라주면, x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다 이렇게 구간을 잘라주면, 그러면 우리는 그 구간을 여기다가 이렇게 잘라놓는 거죠. 이렇게 잘라놓고, 자,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렸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부분 중에서 요 부분 중에서 가장 높은 지점, 여기가 무슨 값을 갖고, 무슨 값? 최대값을 갖는 거고, 그치? 가장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 구간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니까, 수정아, 여기니 여기니? 그치? 꼭지점 부분, 그죠? 여기가 그러면 가장 낮으니까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구간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어디가 최대가 되고 어디가 최소가 되는지는 계속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구간을 자른 다음에 그 잘라진 구간 중에 제일 높은 데와 제일 낮은 데를 찾으면 그게 최대 최소값을 찾는 방법이다 라고 했었죠. 이게 최대 최소값의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96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요거 이제 활용 문제입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를 바로 보면은, 우리 그때 요거 풀었나, 수정아? 우리 96까지 풀었구나, 그러면. 그지? 그러면은 요쪽에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39번 하나만 해볼게요. 자, 지면에서부터 초속 20m로 똑바로 위로 던져 올린 공의 t초 후의 높이가 요거다 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의 이차함수잖아. 그지? 우진아, 어디로 볼록한 이차함수야?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지. 그럼 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가 언제 가장 높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결국 최대값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고, 최대값은 어떤 점에서 가지니까? 꼭지점에서 가지니까 우리는 이 이차함수의 식을 무슨 형으로 바꿔봐야 된다? 꼭지점을 찾을 수 있는 형이 무슨 형이었지? 아, 이거 중3 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표준형이었어. 그래, 이름은 까먹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바꿔 그러면?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고 싶다. 처음에 어떻게 해?
일단 열받으니까 한 대 맞고. 중3 때 배웠던 괜찮은데 지금 모르고 있으면 혹시 찾아 기억 안 나? 진짜 저는 표준형 그건 거. 표준 맨 앞에 지금 t제곱 앞에 얼마 있어? 그 마이너스 5 있지. 마이너스 5를 어떻게 하는 거야? 묶은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반의 제곱 집어넣는 거 아니야. 3학년 이렇게 엄청 많이 했잖아.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5로 묶으면은 이렇게 묶으면은 괄호 열고 뭐가 돼? t제곱 더하기라니.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이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얘에 대한 뭐가 필요해? 반의 제곱. 그게 얼만데? 4. 그럼 4 한 번 더해주고 4 한 번 빼주고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 그런 다음에 자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어낼 수 있지. 요 부분이 만나서 뭐가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나갈 때는 어떻게 돼서? 그치 곱해져서 나가니까 얼마로 가? 20으로 가지. 그러면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야? 꼭지점이 2,20. 맞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꼭지점의 좌표가 2,20인 거니까 민승아 우리는 이 상황을 t가 몇일 때? t가 2일 때 무슨 값? 최대값 20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조금 더 친절하게 말하면 이런 거야. t가 2라는 건 뭐냐면 공을 던진 지 몇 초가 지났을 때? 2초가 지났을 때 공을 던진 지 2초 후에 자 최대값.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은 y값이 20이 되는 거잖아. y값이 20이 되는 거잖아. y값이라는 거는 높이를 말하는 거니까 자 2초 후에 최대 높이 몇 미터에 다다른다? 20m에 도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높이가 얼마입니까? 그랬으니까 답은 20m라고 쓰면 되는 거고 이 똑같은 상황에서 수정아 뭘 물어볼 수도 있죠?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은 몇 초 후입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 있지. 그때는 답을 뭐라고 해야 돼? 2초 후에. 그치? 2초 후에 최대 높이니까. 그래서 몇 초 후냐라고 물어보면 요걸 대답하는 거고요. 최대 높이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요걸 대답하는 거지. 그치? 네,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를 활용을 했었다. 자, 97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러면 97페이지에 4번 봅시다. 4번. 자, 이거는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 2차 함수 얘의 최소값을 m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다시 봐봐. m의 뭘 찾으라 했어? 최대값을 찾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에 뭐도 있고 뭐도 있어? 최소값도 있고 최대값도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런 문제 유형을 뭐 최소값의 최대값 아니면 거꾸로 최대값의 최소값 이렇게 불러요. 이런 문제 유형을. 자,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은 x, y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문자가 껴있고 그러면 그 다른 문자와 이 최소값을 나타내는 요 문자 사이에 새로운 관계식을 하나 찾아서 다시 한번 표준형을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냥 표준형 바꾸는 거 2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자가 섞여 있어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주어져 있던 요 친구를 먼저 표준형으로 바꿀 건데 일단 x제곱 플러스 2ax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반의 제곱을 해야 되는데 수정아 지금 상황이면은 누구에 대한 반의 제곱을 해야 돼? 2에 대한 반의 제곱을 해야 돼? 2a에 대한 반의 제곱을 해야 돼? 그렇죠. x의 개수가 2a니까 요거에 대한 반의 제곱을 해야 돼. 그럼 뭘까 반의 제곱이? 그건 그냥 제곱이잖아. 반의 제곱이니까 a제곱을 해야 돼. 그치?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죠. 맞니?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우진아 이렇게 세 개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니까 x 플러스 a.
그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것들 그대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민승아, 꼭지점이 뭐가 나온 거야? 그렇지.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면 꼭지점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 m이라는 녀석은 이 꼭지점의 무슨 좌표랑 똑같은 거야? y좌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이고 그거를 우리는 m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 이런 관계를 쓸 수 있죠. m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이라는 m과 a의 관계식을 쓸 수 있어. 그쵸? 그게 1번 답입니다. m을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떤 함수가 하나 만들어진 거야. 우리가 보통 만나는 함수는 주인공이 x랑 y잖아요. 근데 이 함수는 누구랑 누가 주인공이야? a하고 m이 주인공이에요. 그쵸? 근데 문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m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이거의 꼭지점을 찾으세요 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무슨 형으로 바꾸면 돼? 다시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지? 자, 표준형 바꿔봅시다. 이번에는 a가 주인공이니까 마이너스 괄호 a제곱 마이너스 6a 한 다음에 자, 수정아, 이번에는 누구의 반의 제곱을 해야 돼? 그치?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6a야? 마이너스 6이야. 그렇지. 이제 문자가 a니까 주인공이 되는 문자가 a니까 a의 개수인 마이너스 6에 대한 반의 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럼 플러스 9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고요. 바깥에 마이너스 1이 있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괄호 a 마이너스 3의 제곱. 우진아, 이거 마이너스 9가 바깥으로 나가면 얼마 될까? 플러스 9. 그럼 얘까지 하면은 플러스 8 됐네. 그치? 그러면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3,8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서의 이 3은 누가 3인 거예요? x야? 지금 요렇게 생긴 식이잖아. 그치? 그럼 이 3은 누가 3일 때를 말해? a가 3일 때. a가 3일 때. 자, a가 3일 때. 자, 생각해봐.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로 시작했으니까 이거 위로 볼록이잖아. 그럼 무슨 값을 가져? 최대값 몇을 갖는다? 8을 갖는다인데 여기서 8이 되는 누가 8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누구의 값이 8인 걸까? m값이 8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a가 3일 때 m값은 최대값 8이 된다. 그치? 네, 그럼 문제에서 m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8이 답이 되겠죠? 이런 것이 최소값의 최대값 문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기억할까요? 3번 어떻게 하지? 답 한번 찾아볼래? 3번? 아니, 그러니까 A, B 값의 부호가 바뀌었다고.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뭐 어떤 내용을 기억해주면 좋으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런 단어 배웠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이런 단원을 배우면서 요 단원에서 2차 방정식의 실근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차 함수의 뭐하고 똑같은 개념이라 그랬죠? 2차 함수의 실근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차 함수의 x 절편하고 똑같은 관계라 그랬어. 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 만약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런 함수가 있으면 얘는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랑 비교할 수 있다고요. 둘 다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럼 이 인수분해가 됐다는 게 방정식에서는 뭘 알려주고 있어 지금? 2차 방정식의 해가 실근이 3과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알려주잖아.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건 뭘 알려줘?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있는데 얘가 x축이랑 몇 번 만났고? 2번을 만났고 그 x축이랑 만나는 요 두 지점이 얼마하고 얼마다? 요쪽이 마이너스 1이고 요쪽이 3이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이랑 마이너스 3하고 5에서 만났습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한테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이 마이너스 5와 3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 우리 엄청 많이 했어. 두 근이 주어져 있을 때 요거랑 요거 찾으려면은 얘네들의 뭘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해? 합곱. 그치? 합곱. 자, 합이 얼마? 마이너스 2고 곱이 얼마? 마이너스 15지. 그러면 x제곱으로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합을 부호 바꿔서 넣어주고 곱은 부호 그대로 넣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정식 만드는 거잖아. 단 우리가 찾고 있는 방정식은 맨 앞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개수가 붙어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1을 어떻게 붙여줘야 돼? 통째로 붙여줘야죠. 이렇게. 그치? 기억나죠? 통째로 붙여줘야 돼.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5는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그 식이, 요 식이 여기 이차함수에 있는 요 식이랑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a, b 값이 뭐냐라고 물어봤다면 a 값은 얼마라 그래야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b 값은 플러스 15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아무튼 우리는 지금 이차함수를 찾았어.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5라는 이차함수를 찾았고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요 이차함수의 최대값이니까 요 식을 뭘로만 바꿔주면 끝나?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 찾으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 자, 바꿔보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괄호 x제곱 플러스 2x에 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5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대값 얼마구나? 16이구나. 그치?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죠? 중요한 문제. 특히 요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이거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다양한 2차식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8번 한번 볼게요. 8번. 자, 요 문제에서는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마 4라 그랬고 자,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의 최대값은 9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둘 다 그냥 뭘로만 잘 바꿔보면 될까? 표준형으로만 잘 바꿔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함수 이렇게 써놓고 요 놈을 표준형으로 바꿔볼 건데 표준형으로 바꾸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어. 우진아, 이 2차 함수가 지금 무슨 값을 가졌어요? 최소값을 가졌지. 그 얘기는 A의 부호를 알려주고 있네. 그지? A가 어떤 부호를 갖는다? 플러스 부호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 풀 때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 수 있어요. A가 양수인 거. 자, 그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볼 거니까 A로 묶었어. 수정이 해줘. 반의 제곱 들어가자. 좋아. 그러면 y는 a 괄호 뭐가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바깥으로 나갈 때 마이너스 4a 됐네. 그치? 자, 그럼 요렇게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 끝에 나온 이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요 부분이 바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최소값 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가 서로 같은 거죠. 그러면 조금 보기 편하게 바꿉시다. 얘랑 얘가 같다 그랬으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줄게요.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a 마이너스 b가 2가 되겠죠. 식 하나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으로 가서 요 2차 함수로 가봅시다. 요거는 우진이가 해줘. y는 그렇지.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무엇의 제곱이야? 요거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9가 밖으로 나가니까 뭐가 돼? 플러스 9가 되겠지? 그리고 요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 끝에 나온 요
9 더하기 2a 더하기 b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제가 그렇지. 최대값 9가 돼야 돼. 그치? 맞죠? 그래서 요렇게 둘이 서로 같은 거니까 그럼 9, 9 지워버리면 2a 플러스 b가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우리는 식 두 개 나왔어.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나왔으니까 계산하기 딱 좋네. 둘이 더하면은 4a가 2네. 그럼 a가 얼마야? 2분의 1인가? 그죠? 그러면은 b는 얼마야?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만 잘 바꿔주면 우리는 a 값, b 값을 찾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풀어봅시다. 11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차 함수에 대한 지식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거 기억나니? 추계방정식이 x는 1이다. 이거 뭘 알려주는 거지? 꼭지점의 x좌표를 알려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이 모양으로 시작을 하면은 잘 풀릴까 안 풀릴까? 잘 안 풀려.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추계방정식이 x는 1이다라는 말도 했고 그 뒤에 얘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2라는 말도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꼭지점을 완전히 다 알려준 거 아니야? 그지? 꼭지점의 좌표를 다 알려준 거니까 우리는 요 모양으로 풀지 마시고 무슨 형으로 시작한다고 봐야 돼? 표준형으로. 그치? 그래서 처음부터 y는 a 괄호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요런 식으로 놓고서 이제 주어진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 함수를 찾으시고 그리고 f 마이너스 2까지 한번 가봅시다. 해봐. 이거 꼭지점이 지금 1, 마이너스 2인 걸 알고 있잖아, 수정아. 그러면은 처음부터 여기 p하고 q 자리에는 얼마를 넣어버리면 돼? 1이랑 마이너스 2를 넣어버리면 되지. 그러면 a 괄호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얘가 또 몇 컴마 몇을 지나가요? 자, 문제를 잘 봐봐. 그치? 여기를 또 지나간대. 그럼 이 좌표를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지. 불러봐. 대입하면 어떻게 돼? 여기 3 들어갔으니까 4a. 그렇지?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니까 a가 마이너스 2겠네. 자, a 값을 찾았으면은 여기 a 자리에 넣어서 다시 한번 써야죠. 그렇죠? y는으로 써도 되지만 fx는으로 써도 되죠. fx는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지. 자, 이렇게 fx가 완성됐으니 마지막 할 일은 이거 구하는 거니까 x 자리에 얼마만 넣어주면 돼? 응? x 자리에 얼마 넣어주면 돼?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계산해야지. 그치? 그럼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하면 9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8 거기다가 마이너스 2까지 있으니까 답은 얼마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답은 1번. 요렇게 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한된 범위로 갑니다. 제한된 범위.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 찾는 문제 오른쪽 페이지에 15번 한번 볼게요. 자, 15번으로 가시면 우진아 이제 요런 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요런 범위의 제한이 생겼지. 그치? 자, 먼저 요 이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 요거다라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이 이차 함수에 a, b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봐봐. 지금 표준형으로 일단 바꿔봅시다. a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준아? A로 보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고 플러스 b죠. 그러면 얘는 a 괄호 뭐의 제곱이야?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얘 나가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를 몇 컴마 몇이라고 할 수 있어?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그치. 이걸 찾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꼭지점의 x좌표 이걸 찾았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얘가 바로 내가 그리려고 하는 이차 함수의 축이잖아. 그치? 가운데 센터 라인. 맞지? 이 센터 라인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최대 최소값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문제를 잘 보니까 마지막에 a가 0보다 작다는 말도 해줬어요. 그럼 어디로 블록해요? 위로 블록해. 위로 블록한 이차 함수 하나 그려주고, 자, 우리는 센터 라인을 알고 있어. 여기 센터가 지금 x는 1이야. 자,
여기가 x는 1이에요.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지? 꼭지점의 좌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진아 아까 한 것처럼 요 범위를 자르는 거예요. 우리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에다 선 하나 그을 거고 2에다 하나 그을 건데 이미 마이너스 1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경계선이고요. 그러면은 2라는 선은 어디다 그어야 돼? 2. 이거보다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3칸쯤 가가지고 뭐 여기쯤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x는 2다. 이렇게 그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제한이 됐는데 요만큼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요만큼만. 그지?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지점이 제일 어때요? 여기가 제일 높아. 그럼 여기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낮아.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값을 가져? 최소값을 가질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최대값은 몇이랬죠? 4랬죠. 그러니까 최대값 요 지점의 y좌표가 4라는 얘기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 그랬으니까 요 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5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자, 요 점의 좌표가 여기의 좌표가 x는 마이너스 1인데 y가 4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4인 거고요. 이 점이 곧 이 2차 함수의 또 무슨 점이기도 해? 꼭지점이기도 하잖아. 그럼 우리 아까 꼭지점의 좌표를 이렇게 써놨는데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의 값이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4가 된다는 뜻이야.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4라는 거구나. 이렇게 시간 얻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민승아 몇 컴마 몇이니까? 그렇죠. 2 컴마 마이너스 5니까 2 컴마 마이너스 5를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또 하나 얻은 거잖아. 그러면 2 컴마 마이너스 5를 뭐 할까요? 대입하자. 뭐 여기 어디다 넣을까? 처음 거에 넣을까? 여기다 그냥 넣어봅시다. 여기 처음 요 2차 함수 요 식에다가 여기다가 2 컴마 마이너스 5 그러니까 x자리에 2를 넣을 거예요. x자리에 2를 넣게 되면은 자, 맨 앞에 4의 2 그 다음에 또 4의 2 그리고 b 더하기 b 그래서 8a 더하기 b가 나오는데 그 8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고 나오지나? 마이너스 5구나. 그치? 2, 마이너스 5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구나.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a, b에 대한 식이 2개가 주어졌고요. 2개를 이제 연립할 거니까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a가 9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얼마야? 3인가? 그쵸? 네, 요렇게 a, b 값을 찾을 수가 있겠다. 답은 3번이죠. 이런 식으로 범위에 제한이 들어가 있을 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9쪽의 오른쪽 라인에 활용 문제 중에서 우선은 17번은 힌트만 좀 주고 넘어가고요. 18번을 풀어볼게요. 17번의 힌트는 뭐냐면 이 그림에서 얘들아 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누굴까요? 꼭지점이 제일 중요할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점의 좌표 A지, A. 사실 A의 좌표를 표현을 한다는 건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모두 표현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치? 자, 우리는 A의 좌표를 A, 요렇게 잡고 시작할 거예요. 근데 A는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내가 A, 라고 하는 순간 그 Y좌표는 자동으로 쓰여져요. 뭐라고 써야 돼, 이거 Y좌표? 이거 위에 점이니까. 요 X 자리에 A를 갖다 집어넣은 식이 Y좌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A,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요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이게 수정아 뭐가 된다는 얘기고 A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얘가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뭐 L이라는 문자로 표현해 보면 L은 방금 찾은 가로와 세로를 어떻게 주면 돼? 둘레 길이니까 둘이 더한 다음에 2배, 그죠? 둘레 길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알죠?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지. 그래서 둘이 더한 다음에 2배 하는 거니까 이 괄호, 자 얘네 둘이 더한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9, 요게 이제 L과 A에 대한 관계식이 되겠고, 그럼 할 수 있죠? 얘 뭐 찾으면 되니까? 최소값 찾으면 되는 거니까 표준형 바꿔버리면 돼요. 그죠? 표준형 바꿔서 꼭지점 찾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밑에 18번 문제를 볼게요. 18번. 자, 1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 좀 있는데, 원부터 기억을 해보면 원의 둘레가 있고 원의 넓이가 있잖아. 원의 둘레 공식이 뭐였지? 2파이r 바로 나와야 돼. 넓이는 뭐였지? 파이r 제곱. 자, 그 다음에 원을 이렇게 딱 잘라내면 이제 누가 돼요? 부채꼴이 되지. 그러면 부채꼴에 호의 길이가 있고요. 부채꼴에 호의 길이가 있고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있는데,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더라? 그렇지. 원의 둘레 길이에다가 360분의 중심각이라는 그 부채꼴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곱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호의 길이가 나오고, 넓이는 어떻게? 파이r 제곱에 360분의 중심각 곱하면 넓이가 나와. 근데 하나 더 있어. 부채꼴의 넓이를 찾는 공식이 이것 말고 한 개 더 있었어. 기억나니? 얘랑 전혀 다르게 생긴 공식이 하나 있어. 중심각을 모를 때. 기억 안 나? 배웠죠. 이런 공식 있어. 2분의 1 RL. 그래서 R은 당연히 반지름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의 L이 뭐였더라? L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였어. 그러니까 이 공식이 왜 부채꼴의 넓이를 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호의 길이가 이거라고 썼죠? 호의 길이가 이거라고 썼잖아. 이 호의 길이를 이 L 자리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이 호의 길이를 여기 L 자리에 집어넣으면 결국은 2분의 1 R이 곱해지면서 앞에 있던 2가 날아가고 R이 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결국 밑에 있는 식이랑 똑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각을 모르고 대신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알 때, 그때 우리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으로 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18번 문제는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우선 부채꼴을 하나 그려볼게. 부채꼴을, 자,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부채꼴을 하나 그렸다. 띵. 자, 부채꼴을 그렸어. 그러면 요 각도는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이 부채꼴을 길이가 24cm인 철사를 구부려서 만들었잖아. 그럼 보자. 자, 여기를 우리는 반지름이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R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R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호의 길이니까 이게 바로 L인데, 그런데 길이가 24짜리 철사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L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 도형의 둘레 길이가 2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24에서 R을 어떻게 하면 돼? 빼면은 L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L은 식으로 표현하면 뭐야? 24-2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가보자. 이 부채꼴의 넓이를 이제 S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S는, 자, 여기 써놓은 공식 2분의 1 RL로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죠?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으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이 L이 방금 24-2R과 같다며. 그러니까 24-2R로 L을 대체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2분의 1 R 괄호 24-2R인데, 여기 2분의 1을 요 괄호 안에다 뿌려버리면 편하겠네. 다 2의 배수니까. 2분의 1을 괄호 안에 뿌려버리면은
r 괄호 12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고요. 자, 전개시켜 버리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치? 그러면 결국 몇 차 함수가 떴다? 2차 함수가 떴다. 우리는 요 2차 함수에 뭘 찾을 거다?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을 거다. 그러니까 S가 최대값을 가질 때 그때의 반지름 R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결국 꼭지점 찾으면 끝나겠지. 그지? 꼭지점 찾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괄호 R제곱 마이너스 12R, 자 반의 제곱 36 마이너스 36, 그럼 마이너스 괄호 R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36. 자 수정아 꼭지점 어디야? 6,36이고, 자 이 상황을 좀 친절하게 말해주면 무슨 상황일까?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몇일 때? 반지름이 6일 때 이 부채꼴의 넓이가 어떻게 돼? 가장 커져. 최대 넓이를 가져. 근데 그 최대 넓이가 몇이야? 36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는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6cm를 답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죠? 요런 게 활용 문제. 자, 밑에 19번도 풀고 넘어갈게요. 19번. 자, 19번도 요 그림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이런 그림이 있어. 요 그림에서 지금 봅시다. P2의 길이를 여기를 x라고 하래요.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그때 여기를 표현하래요. 어떻게 표현해? 여기 길이 x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무엇을 활용해야지 우리가 요거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야, 머릿속에서 이 키워드는 떠올려줘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요거의 길이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도형단원에서 배웠던 무엇을 활용해야 될까? 자, 힌트. 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서로 뭐다? 닮음이다. 그쵸? 이거 닮음으로 풀어야 돼요. 닮음을 동원해야 돼. 봐봐. 내가 이제 여기를 x라고 잡았으니까 요 위에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6-x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의 길이는 몰라. 여기의 길이는 모르니까 여기를 그냥 그냥 y라고 한번 해볼게요. y 이따가 쓸 거니까 y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 그냥 l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조그마한 삼각형과 이렇게 큰 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 큰 삼각형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잖아. 근데 작은 삼각형은 여기가 6-x고 여기가 l이잖아. 얘네들이 닮음이야. 닮음이니까 비례식을 세울 수 있죠. 그죠? 자, 6대 6-x는 8대 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대 6-x는 8대 l인 거니까요. 자, 내항의 곱 외항의 곱하면 6l은 8 괄호 6-x 이렇게 되고요. 그럼 l은 자, 6 나눠버리니까 3분의 4 괄호 6-x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l은 3분의 4 괄호 6-x, 이거 그냥 분배시켜서 쓸게요. 분배 이렇게 시켜주면은 앞에가 얼마야? 8 빼기 3분의 4x 이렇게 되겠네. 그치? 8 빼기 3분의 4x, 요게 d2의 길이. 자, 그래서 여기 l 자리가 8 빼기 3분의 4x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x가 여기 길인데 이 길이가 우진아 아무리 길어도 얼마를 못 넘어? 6보다 더 클 수는 없죠. 그리고 길이가 또 0이 돼서도 안 되겠죠. 그죠? 0이 돼서도 안 되니까 x의 범위는 상식적으로 0에서부터 6 사이를 벗어나지 않겠네. 그냥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본론은 3번이야. 그래서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이 뭐야? 그랬으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부르면은, y라고 그냥 할게요. y라고 하면은, 자, 지금 이 직사각형의 가로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l이었으니까 요거에다가 세로 x를 한번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x 괄호 8-3분의 4x 요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분배 법칙 한번 하면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식에 뭘 찾으면 된다? 꼭지점. 표준형 바꿔서 꼭지점. 근데 꼭지점을 바꿔야 되는데 고비가 하나 있네.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분수가 붙어 있지. 이 분수로 묶어야 되는 상황인데 기억나니? 분수로 묶을 때는 어떻게 하자 그랬죠? 분수를 뒤집어서 곱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로 묶으면 그러면 자 괄호 열고 x제곱 한 다음에 자 요 자리에 올 숫자를 구할 때 자 분수를 뒤집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마이너스 4분의 3을 8에 곱해. 얼마요? 마이너스 6x가 온다. 반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 괄호 닫고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 괄호 x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마이너스 9 밖으로 나갔어요. 얼마까? 12 플러스 12가 되겠네. 그래서 x가 3일 때 최대값이죠. 최대값 12를 갖는 거고 그게 곧 얘 최대 넓이인 거죠. 그죠? 답은 12다. 요런 것이 활용 문제.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100쪽, 101쪽은 패스하고 그 뒤로 가면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이 나오는데요. 이제 복잡한 방정식들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에서 이제 기본적인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것들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102쪽 한쪽만 얘기하고 진도를 마칠게. 자, 102쪽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인데 이게 이제 제목만 들으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막 4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 근데 우리는 이미 몇 차 방정식을 배웠어? 2차를 배웠잖아. 1차와 2차는 완전히 다루는 방식이 다른데 2차랑 3차는 어떻다 그랬니? 비슷해. 3차랑 4차도 비슷해. 우리가 2차 방정식 풀 때 제일 먼저 시도해보는 게 뭐예요? 인수분해를 제일 먼저 시도하잖아. 인수분해만 되면은 해가 바로 나오죠. 그럼 3차, 4차도 마찬가지예요. 인수분해만 되면은 해가 바로 나오는 거야. 그죠? 내가 만약에 좀 쉬운 걸로 가보자. 만약에 내가 자 요런 3차 방정식을 만났어. 그럼 우진아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시도해봐야 돼? 이걸 인수분해를 시도해봐야 돼. 근데 보니까 항이 3개인데 3개의 항에 전부 누가 있어요? x가 있으니까 x로 한번 어떻게 묶어. x로 묶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고요.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은 너무 간단하게 1, 6의 풀마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러면 x 괄호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됐죠. 이렇게 그치? 자, 몇 덩어리의 곱이 0이야? 3덩어리의 곱이 0이야. 그러면 3덩어리 중에 적어도 하나는 얼마가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해를 몇 개 얻을 수 있어? 3개 얻을 수 있는 거야. 3개. 얘가 0일 수도 있잖아. 얘가 x 자체가 0일 수도 있지. 그래서 x가 0 또는 x가 마이너스 1 또는 6이다 라고 끝났어요. 이게 3차 방정식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만 시킬 수 있다면 사실 아주 간단해.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건 자신 있지만 3차식이나 4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이제 고등과정 들어와서 배운 막 공식들도 필요하고 뭐 그 조립제법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치?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요런 3차, 4차를 잘 인수분해할 수 있는데 자 4번 문제로 가보면 요 기억나죠? 조립제법 기억나? 우리가 요렇게 생긴 3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요 방법이었는데 자 어떻게 썼냐면 일단 이 x에 얼마를 집어넣어서 0이 되냐를 찾았었죠. 일종의 노가다였잖아. 1 대입해보고 0 안 나오면 마이너스 1 대입해보고 또 안 나오면 2 대입해보고 막 넣어봤었죠. 넣어봐가지고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는가를 찾은 다음에 그 숫자로 조립제법을 진행했었지.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풀었던 거고요. 그럼 얘는 시시하니까 그 다음 걸로 해볼게요. 5번으로 한번 해보자. 자 5번에 있는 이런 3차식을 풀고 싶어. 얼마 넣으면 0 되는지 찾아야 돼.
1 넣으면 0 되나? 안 돼? 되잖아 1 넣으면 1, 2, 마사 1, 0 되잖아. 그러면 1로 뭐 해줘야 돼 우진아? 그래 1로 조립제법을 해야 돼. 조립제법을. 그래서 여기다 1 한 다음에 자 어떻게 했더라? 여기 얼마? 1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여긴 얼마? 얘랑 얘랑 곱해갖고 올라가는 거잖아. 1 밑에는 얼마? 3 여기는 3 여기는 맞죠? 마지막 0이 나왔어. 그럼 요렇게 잘라가지고 0은 나머지고요. 자 여기 지금 요게 나눈 몫인 거지. 그럼 무슨 뜻이야? 요 식에서 자 1 집어넣어서 0 됐습니다 라는 것은 어떤 괄호를 하나 뽑아낸 거야? x 마이너스 1을 꺼낸 겁니다. 그지? 1 넣어서 0 되는 괄호. 자 그 다음에 그걸로 나누었더니 몫이 이제 1, 3 마이너스 1이니까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요렇게 일단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그치? 근데 이 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일단 몇 차까지 내려왔어? 2차까지 내려왔잖아. 2차 방정식까지 내려왔으면 인수분해 안 돼도 우리는 뭘 쓸 수 있어? 근해 공식을 쓸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인수분해를 하시고 자 요 앞에서 얻어지는 근은 보이죠? x값 얼마? x는 1 요거 써주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안 되는 부분은 근해 공식으로 해를 찾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근해 공식을 적용을 시키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마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9 플러스 4가 돼가지고 13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몇 개의 근이 나왔어요? 총 3개의 실근이 나온 겁니다. 그쵸? 3개의 실근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3차를 했으니까 뭐도 해볼까? 4차도 해볼까? 자, 지금 17, 18, 아니 7번, 8번, 9번 중에 민승이 하나 골라봐. 8번. 자, 8번. 자, 8번 녀석은 4차니까 일단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는지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데 4차는 조립제법을 몇 번을 해야 될까요? 2번 해야 돼. 그치? 4차에서 조립제법 한 번 하면은 1차랑 3차가 되잖아. 근데 여전히 또 3차니까 다시 한번 조립제법 해가지고 1차랑 2차까지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2차를 인수분해를 더 하든지 근해 공식 넣던지. 조립제법 2번 할 거예요. 자, 얼마 넣으면 0 될까요? 1 넣어선 안 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될 것 같지 않니? 마이너스 1 넣어볼까? 자 이렇게 우진이 해봐. 여기 0 여기 나온 숫자랑 요 맨 앞에 숫자를 곱해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야? 1 여기는 6 더하면 0 그치? 0 나오면 잘 된 거지. 그치? 잘 됐어. 그러면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맨 앞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이건 어떤 괄호를 뜻해요? x 플러스 1을 뜻하죠. 그거 하나 꺼내고 나머지 부분이 x의 세제곱 그리고 x제곱은 없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다를 뜻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여전히 아직도 이 부분이 3차니까 또 다시 한번 또 얘한테 얼마 넣으면 0 되나 또 찾는 거죠. 자 얘한테 얼마 넣으면 0 될까? 1 뭐 택도 없고 마이너스 1도 택도 없고 2 넣으면 어때? 2 넣으면 0 되잖아? 8 빼기 2 빼기 6이니까 2 넣으면 0 되죠? 자 그럼 2로 조립제법 할 거니까 자 여기다 이어서 하면 되죠. 여기다 이렇게 이어가지고 2로 조립제법. 그럼 1 내려오고요 곱해지고요 더해지고요 곱해지고요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하면 빵 됐네. 그치?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찾은 괄호
그리고 지금 우진은 어떤 괄호를 하나 새로 찾았어? 지금 2로 조립제법을 했잖아. 2로 조립제법을 했다는 것은 어떤 괄호가 하나 있다는 얘기야? 2를 넣어서 0이 됐었잖아. 2를 넣어서 0이 되는 괄호가 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2차식을 뭐라고 써야 돼? 잠깐만. 자, 그래서 여기가 x제곱 뭐라고 오주나?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또 끝에 게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돼? 근해 공식 써야 돼. 근해 공식 쓸 건데 이거 예상을 좀 해보자면 무슨 근 나올 것 같아? 그거 뭐라 그러지 우리? 허근 나옵니다. 허근, 그치? 자, 이거 인수분해 그 근해 공식 쓰면은 짝수 공식을 쓸 수 있죠. 그럼 1분의 생략하고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 빼기 ac니까 1 빼기 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인 거잖아 여기가. 그럴 때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 2 써주고 바깥에 i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허근이 두 개가 나왔고, 자, 앞에서 얻어진 거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2 이렇게 된 거니까, 자, 총 4개의 근이 나왔는데 4개의 근 중에 2개는 실근, 2개는 허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4차 방정식을 풀었다면 총 4개의 근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2개는 실근, 2개는 허근이 나왔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102까지고 오늘 도장 받을 부분은 그 97까지였죠? 97 맞니? 96이니? 96까지 도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